파키스탄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한마디. 저 축복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처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남아시아에서는 전투기 잔해가 들판에 흩어지고 드론이 비명을 지르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뉴스 짤막이 속 단골 메뉴로 치부되던 인도 마이너스 파키스탄 간 충돌이 어느새 마치 화산이 폭발 직전의 불쏘시개를 삼키듯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는 셈인데요. 인도가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라팔 전투기를 잃고 분노의 화염을 끌어올리자 파키스탄 역시 우리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며 드론대를 띄워 맞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한쪽은 힌두교의 무게를 짊어진 거대한 코끼리고 다른 한쪽은 이슬람 신앙을 방패 삼은 매서운 매화도 같습니다. 이 두 거인의 날카로운 발톱이 맞부딪힐 때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가 숨을 삼키며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충돌의 불씨는 종교적 갈등이라는 오래된 상처에서 피어올랐으나 그 상처를 터뜨려 피가 솟구치게 한 결정적인 도화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생존의 필수적인 식수원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린다면 그 절박함 속에서 나라 전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인도는 인더스 강 상류를 움켜쥐고 있다는 지리적 우위를 칼날처럼 휘두르며 파키스탄의 목줄을 조이고 파키스탄은 그 칼날을 거부하기 위해 핵개발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감행했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핵까지 만들었다고. 파키스탄 군부 고위 장성이 내뱉은 이 울분 섞인 외침 속에는 물 한 방울이 금 한 덩이보다 소중한 그들의 절체절명 현실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한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파키스탄이, 아니 지구 곳곳에 물 부족. 국가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가장 부러워한다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와도 그 대신 석유보다 귀중한 하천 주권을 거의 완벽하게 쥐고 있는 보기 드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토 곳곳을 촘촘히 적시는 하천이 전부 우리 땅에서 발원하여 우리 바다로 흘러가니 물줄기를 틀어준 채 협박할 외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물을 인질 삼아 국익을 챙기는 협박극. 한국에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라는 말이 저 멀리 남아시아까지 전해지고 파키스탄 사람들은 어금니를 살짝 깨물며 부러움 속에 신음합니다. 사실 동남아시아 5개국이 공동 운명을 논의하며 메콩강 위원회를 꾸린 것도 중국이 상류에 대형댐 11개를 박아버린 뒤부터입니다. 상류가 막히자 하류의 도시들은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강바닥이 드러난 선착장에 빈 배만 썩어갔습니다. 이때 중국은 미소를 띤 채 우리랑 잘 지내면 물 조금 더 흘려줄게라며 압박했고 일부 국가는 목이 메어 중국 품으로 기울었습니다. 물이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생존을 지배하는 무기가 된 순간이었죠. 파키스탄도 똑같았습니다. 인도가 인더스 조약을 내팽개치는 순간 수도관을 타고 흐르던 물이 얇은 실가닥으로 줄어드는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절망이 핵무기 버튼까지 밀어올린 현실을 떠올리면 우리가 맘 편히 수도꼭지를 틀어 시원한 물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 같은 특권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한반도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산악지형이 국토의 70%를 차지합니다. 험난한 산군이 솟구쳤기에 비구름이 올라타면 우수수 비를 쏟아내고 흘러내린 빗물은 계곡을 따라 힘차게 달려내려와 각지에서 독자적인 하천을 이룹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처럼 국경을 이루는 강도 있지만 대부분의 핵심 하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모두 우리 영토 안에서 태어나 우리 영해로 흘러갑니다. 게다가 이 물길들은 화강암 집안 덕분에 여과 필터를 한번 통과한 듯 깨끗하고 강수량은 너무 많아서 범람만 시키는 열대지역 수준도 아니고 너무 적어서 농부가 하늘만 바라보는 사막기후도 아닌 절묘한 황금평균을 유지합니다. 자연의 설계가 우리에게 수질 우등생이라는 칭호를 선사한 것입니다. 또한 한강을 생각해봅시다.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 거대한 물길, 폭이 무려 1.2km에 달하는 여의도 앞. 물폭만 봐도 사람이 절로 겸허해집니다. 지금도 강 위를 달리는 배들은 산업 물류의 혈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고 강을 끼고 도시는 번성하며 문화가 피어납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하루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끌어안고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차가운 강바람 덕에 열섬 현상이 완화된 덕분입니다. 이렇듯 하천은 물길 그 이상입니다. 그 자체로 경제, 문화, 국방, 외교까지 끌어올리는 곶감의 씨앗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남김없이 삼켜졌을지도 모릅니다. 넓고 깊은 강물은 탱크를 우회시키고
떠내려온 다리잔해는 적군의 진격을 지연시켰으며 강을 건너려다 몰살당한 부대들이 수없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방어선이 지켜진 덕에 인천 상륙이라는 역사적 빅리버스가 가능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거기서 싹 텄습니다. 즉 강물 한 줄기는 총탄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하고 길이 끊긴 보급로에서 적군의 사기를 꺾는 칠흑 같은 어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천이 주는 혜택은 군사적 안도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라인강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대한 화물선들이 비단결 물줄기를 따라 루르 산업지대와 로테르담, 항구를 연결하면서 화학철강 기계공업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강이 없었다면 독일의 산업 사강 신화도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같은 논리로 한국은 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내륙 수운과 세계 최고 수준 항만이 맞물리며 경제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습니다. 부산항 하나만 해도 연간 환적 화물 처리량이 1,500만 TEU를 돌파하며 조용히 세계 2위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는 이중으로 축복받았습니다. 해상 물류가 전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하는 시대에 내륙국은 먼 바다까지 철도도로 수로를 빌려야 겨우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몽골이 아무리 풍부한 광물 자원을 품었어도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이웃의 허락이 없으면 항만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한국은 동해남에서해가 활짝 열린 해양 삼각, 프리패스를 보유해 어떤 국제 분쟁이 벌어져도 최소한 방향의 바닷길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출입 물량의 99.6%가 해상 운송으로 이뤄지고 그 덕분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세계 톱 조선소로 자리매김했으며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바다가 곧 수출 공장이고 하천이 곧 내륙 터미널인 셈입니다. 이쯤에서 파키스탄이 왜 우린 그것 때문에 핵까지 만들었다고 라며 외치를 토해냈는지 다시금 실감됩니다. 생존의 동아줄인 물마저 인도의 손에 달려있다 보니 그들은 핵이라는 초강수를 두어야만 했습니다. 이 결정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체감될 겁니다.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 서방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 그리고 핵 확산 우려 속에서 받는 제재의 거센 회오리. 반면 한국은 누가 물을 막을까, 누가 우리 항구를 봉쇄할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땅이 좁아 자원이 없다며 자주 하던 바로 그 조건 속에서 실은 석유보다 값지고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물 주권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는 언제든 물 부족과 홍수를 동시에 몰고 옵니다. 게다가 북한이 한강 상류에 댐을 세워 방류를 무기로 삼을 가능성도 늘 상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댐과 저수지를 스마트하게 관리해 물을 과학적으로 저장하고 배분해야 합니다. 둘째, 하천 수지를 지키기 위해 생활하수 공업 해수를 철저히 정화하고 녹조와 미세 플라스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변화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만큼 도시 하천의 유역관리와 범람 대비 시설을 치밀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물 주권을 지키는 최전방 방패이자 후세에 제대로 된 식탁과 산업 현장을 물려주는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 교과서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당시엔 아름다운 수식어쯤으로 흘려듣기 쉬웠지만 오늘의 거친 세계 정세를 비춰보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묵직한 경고이자 찬사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강과 바다를 가진다는 건 곧 생명을 파고드는 호흡과 같고 나라의 경제 동맥과 정맥을 동시에 움켜쥐는 일입니다. 파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등 물줄기 하나에 국운이 좌우되는 국가들이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축복은 그저 얻어만 둔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깨닫고 가꾸고 지켜야 비로소 그 진가가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가진 물의 가치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겨봅시다.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오는 투명한 물방울 속에는 파키스탄이 핵무기 버튼을 누르며 흘린 절망의 땀방울이 녹아있고 동남아 농부가 메콩강 수입표를 바라보며 읊조린 기도가 스며 있습니다. 그 모든 세계의 고통을 거울 삼아 우리는 강과 바다를 보듬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석유보다 귀중한 자원을 지닌 나라의 숙명이며 동시에 특권을 받은 나라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